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해병대원 특검법 제표 결과 연금 개혁 방안,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나라 안팎의 현안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엔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열면서 당의 활로와 보수 재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죠. 윤상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예. 스튜디오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수도권 인천에서 내리 5번 당선되면서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고 이번 선거 힘겨운 싸움에서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번 총선 윤상현을 당선시킨 민심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무소속으로 가서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아시다시피 정권 심판론에 이제 바람이 드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살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소속 계속 우리 주민분들께서 저를 세워주시면서 일종의 주민분들의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의 어떤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았나. 제가 진정성. 예. 사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어떤 이념보다도 사람이고요. 또 당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말이 아니라 신념화돼 있고요. 그게 또 실제 행동을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또 지금도 사람의 헝그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 중심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옛날에 이제 어느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저 자신의 정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새롭게 내려보겠다. 네. 정치적 자, 길도자가 있다면은 정직인이다. 결국 사람이고 결국은 휴머니즘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정치부 기자 중에 상현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죠? 예, 되게 많습니다. 자, 되게 많습니다. 제가 또 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동안 이제 그 총선 끝난 다음에 막 좀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야권에 192석 갖다 준 정당 맞나 싶을 정도로 한가하다. 지도부 폭파시켜야 한다는 상당히 과격한 말씀도 하시면서 이게 속이 되게 끓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와 동시에 보수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 여러 차례 진행하셨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속내라든지 그 어떤 세미나를 진행하는 속내라든지 왜 이런 세미나를 계속 여시고 계신 겁니까? 그 당 지도부 폭파가 아니라 당 중앙을 폭파해요. 옛날 모택동이 문화혁명 그렇죠. 홍위병들한테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켜라 했듯이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당원이나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들이 당 중앙을 폭파시켜야 됩니다. 우리 당의 잘못된 고질적인 병폐 DNA를 폭파시켜야 이 당이 산다. 마오쩌둥을 인용하신 거네요. 예. 그 말을 인용해서 했고요. 왜 이랬냐면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네네. 1987년 체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대참패를 한 적이 처음이고요. 또 우리 정당, 우리 보수 정당이 3연속 패배한 것도 처음이고요. 또 우리 수도권에서 110석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 연속. 떨어지는 것도 연거푸 떨어지는 것도 처음이고요. 이런데도 우리 당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위기가 위기임을 모르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이렇던 시대에 당 혁신의 화두를 던지자. 정말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 네. 제가 수도권 위기다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게 올 거라고 참패가 예견돼 있음에도 가만히 비겁하게 앉아만 있었죠. 그 비겁함에 대해서 침묵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침묵한 거에 대해서 비겁했다 이거예요. 그 비겁함에 대해서 분노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대참패가 됐는데도
가만히 있어. 저는 그것을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분위기라고 하고. 공동묘지의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분위기를 깨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해라. 그리고 혁신해라.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다음 지자체 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 정말 힘들어진다. 이미 정책 지형이 이미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게 벌써 수년 전에 그렇게 됐다. 지난 4년 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지금도 운동장인데. 이대로 가면 이게 굳어진다는 위기감 그런 건가요? 이게 굳어집니다. 정책 지형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굳어지면은 야, 이 당이 어떻게 되나. 이 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저 윤상현 개인의 정책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로 현장에서 처절하게 절실하게 또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내일은 예. 대구에서 이제 토론에 나서시는데 주제가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당 안팎의 목소리를 들으신 자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구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 언론인들, 뭐 전문가들 보시고 토론 잘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영남당으로서 갖는 한계라든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타파하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권이나 중원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진. 네. 우리가 수도권이나 중원을 전진해야 되는데 한번 민당을 한번 보세요. 민당 호남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이미 전진해 있잖아요. 네.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 전부 다 수도권 인사들입니다. 우리 당을 한번 보세요. 영남을 보수의 심장이라 하는데 저희 같은 수도권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 수도권 의원도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면 야, 우리 수도권을 보수의 이 팔다리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영남이 보수의 심장이고 수도권이 보수의 팔다리라면 싸움은 누가 하냐. 팔다리에서 이루어진다. 네. 심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근거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영남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하지만은 네. 영남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수도권 중원으로 확장하자, 전진하자. 이게 바로 박정희 정신 아니냐. 박정희 정신이 우리 영남당에 뿌리고 박정희 정신은 결국 가난해서 어떤 부를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 영남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박정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신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그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영남에 국한되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하자. 네. 그래서 거기 가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자, 예. 오늘 21대 마지막 본회의 열렸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이미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저를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절차적인 문제하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의총에서 법리적 문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녹취 파일이 나오고 관계자들 계속해서 지금 줄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수처 수사를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민당이 계속해서 그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 정부 때 만든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 수사를 그만두고 특검으로 가자. 이게 절차적으로 아직 미성숙 단계고요. 또 하나 이제 법리적인 문제 이게 의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제 2022년 7월 달인가 군사법원법 일부. 근데 의원들이 법을 잘 모르면 그거 안 되는데. 예, 그 그죠?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 예. 당연히 이게 뭐 수사구나. 박정훈 대령이 하신 게 수사구나. 수사 외압이 있었구나. 이렇게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면은 군대 내 어떤 성폭력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2022년 7월 달부터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헌병대 수사 단장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수사권이 없어요. 네. 기초조사 자료를 해요. 그것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수사권을 가진 양
어떤 법률적인 규범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네. 그 월권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국방위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오늘 또 우리 총장에서 이제 유상범 의원이 또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11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 참석했거든요. 네. 근데 반대표, 부결표가 111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당에 있다가 무소속 가신 분이 황보승 의원하고 하영재 의원 두 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이탈표는 한 2표에서 4표다. 2표에서 4표. 그래서 뭐 방송에는 뭐 10표까지 나올 거다 했는데 저는 천만에 그렇게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면은 지금 특검을 통과시킬 시기가 아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자,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 특검법 이제 재발의할 예정이고요. 예. 이거를 포함해서 22대 국회 정말 거대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파고를 과연 여당이 어떻게 넘을지 뭐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이른바 입법 독주와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참으로 힘듭니다. 이게 이제 20대 국회가 완전히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108석이고 민당이 171석이고 범야권이 192석이거든요. 네. 결국 야권은 계속해서 뭐 이제 특검법 이거저거 몰아서 특검법을 할 거고요. 우리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결국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입니다. 정치의 복원이고 대화 타협의 어떤 정치거든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그걸 네. 방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이제 여권 야권의 이제 최고 지도자 모임의 정례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하고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 같은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래도 어떤 이제 저쪽 민당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이나 서로 좀 관록 있는 분들이 어떤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중진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네. 여야가 이왕이면은 타협, 상생의 어떤 그 뭐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2399님 위기에 민감할 때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예. 윤 의원님한테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예. 자, 국민연금 개혁안 이제 21대 국회에선 불발됐는데 예. 모수 개혁이라도 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요, 정말로 어떤 오늘 뭐 부결된 특검 법안, 또 뭐 민당이 오늘 한 3개 법안을 이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이 법안보다 가장 중요한 법안, 정말 백배 천배 중요한 법안이 뭐냐? 바로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루에 우리가 부담되는 액수가 1,100억에서 1,400억이고요. 네. 1년이면 50조의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미래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지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 그나마 단안을 내려주셔서 야 이왕이면은 보험료를 9에서 4% 올리는 거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3이냐 45냐 서로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티격하다가 네. 결국에는 44%. 우리는 국민의힘은 43주에 그 민당은 45를 주장했는데 44를 받겠다라고 네. 해서 물꼬가 트는 듯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44%라도 받자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소득 대체율 아니면은 보험료율에 관한 모수 개혁이거든요. 네. 모수 개혁이라도 받자. 근데 우리 지도부는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하고의 통합 문제, 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예를 들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하고의 연계 문제, 또 자동안전화 장치 이런 거를 같이 하자는 건데 솔직히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다음 국회에서 다 이걸 동시에 하기가요. 네.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 추경 원내대표는
12월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나 방법이나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솔직히 이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모수 개혁을 해서 모수 개혁을 가지고 우리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구조 개혁이 훨씬 더 낫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룰 수가 없고 21대 국회는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나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서 초반에요? 초반에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물론 처음에 국민연금 특기가 구성이 되겠죠. 네. 그런데 특기 구성해봤죠. 주호영 의원 다시 또 위원장 맡으시고 예. 여야 간의 어떤 이견이 없고 이것은 계속 논의해 왔고 또 국민 그 연금 특기 공론화위원회 뭐 김상균 위원장 등도 거기도 다 이 논의했던 게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논의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경 원내대표께서 결단을 하자. 그래서 아예 6월 달에 이것만이라도 모수 개혁을 위해서 연금 투기 또 원포인트 국회 이거를 먼저 추구하는 게 어떻겠냐. 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윤 의원님께 관심이 많은가 봐요.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문자 2개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4309님 당대표 출마해서 바로 잡으시죠. 말씀보다 실천 하셨고요. 2081님 208 하나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실 건지 그렇다면 누가 제일 경계해야 할 맞수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진짜 저는 정책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같이 처자고 절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수도권 의원으로 살아남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가장 열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당을 어떻게 개조시키고 변화시킬까. 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또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너무나도 큰 주제인데 큰 주제를 가야 되는데 네.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 큰 주제 하나의 서브 주제밖에 안 됩니다. 작은 주제. 그래서 이 서브 주제에 지금 매달리면 큰 주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들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 결국 전당대회를 하는 그거 전당대 누가 나오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하는 변화 혁신의 방향의 그림 그리기. 저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당을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되겠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우파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보수 혁신이란 큰 그림하고 맞물려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혁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보수 혁신은 그 단어 자체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수, 진보 두 단어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 보수의 이미지가 너무 퇴행적이고 수구적이고 어떻게 보면 꼴통적이고 남북관계의 어떤 이 추동을 안 하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줄 모르고 타락한 이미지로 더 씌워져 있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수라는 이 단어가 18세기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보수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전통을 중시하죠. 법 질서를 존중하죠. 그런 가운데 개혁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보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도부터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 14년째 하고 있는데 보수당도 노동당에게 10몇 년 정권을 빼앗깁니다. 그때 이 2004년도인가 그 노동당 시절에 보수당의 한 대표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네. 보수라는 건 이런 거야. 역사를 중시한다. 이건 보수주의자야. 내가 자유를 추구한다. 또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어떤 보수자야. 그래서 16개 강령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강령을 만들어서 우리 당하고 국민들한테 꼭 제시해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수의 제자리 찾기. 결국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거에 방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수 지지자로 사는 게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보수의 혁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혁신 대장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큰 틀의 어떤 걸음을 하고 계시다 그런 예.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자가 또 들어왔어요. 8144님. 인천 사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윤상현 의원 님도 없어요. 윤상현 의원 특유의 친화력으로 당권 도전하십시오. 약간 국민의 명령 같은데요. 그리고 야당과도 대화하면서 협치 물꼬를 트시길. 이러다간 나라 두 동강 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우리 민당의 정성호 의원하고 아주 친합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의 자장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는 누구보다도 이 정치를 복원시키고 타협과 이 협치의 정치 문화 네. 를 제가 이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총선 우리가 대참패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된다. 또 야당 의원 정성호 의원 같은 분도 만나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 변화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께서는 또 20대 국회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임하셨습니다. 예. 어제 마무리된 한일중 정상회의 평가를 좀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한일중 정상회의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정상회의를 몇 년 만에 했느냐? 4년 5개월 만에 했습니다. 네. 4년 5개월 만에 했는데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중국의 청도를 방문해서 이제 회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4년 5개월 만에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됐고요. 네네. 또 한중 관계 또 미중 관계 악화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를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이제 이 준비하면서 결국 삼국 협력 체제의 어떤 이 복원을 했다. 네. 또 정상화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또 관계 개선 경제 협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최고위급 협의이거든요. 원래는 1999년 그때 네. 이제 오부치 게이주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당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에서부터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원래는 이제 경제 문제 위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 국제, 외교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제 공동선언문 보면은 한 6개의 주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또 뭐 재난, 안전, 뭐 보건 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6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협력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리화시키자. 장관회의도 정리화시키고 또 한중일 간의 FTA 우리가 이제 그거를 2012년도에 하다가 이제 19년도인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안 되겠는데 다시 재개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급망, 자원 문제에 대해서 공급망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식의 어떤 성과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예. 마지막으로 나는 22대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게 시간이 한 30초 남았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22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 또 특히 국가 어떤 경쟁력을 위한 미래 먹거리 문제, 또 연금 개혁도 당연히 들어가죠. 네. 4차 산업 문제, 또 신산업 육성. 이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성호 의원하고도 국가혁신 전략 포럼도 만들고 네네. 또 어떤 당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를 선점적으로 이제 좀 제시해 나가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양재대로 수서운